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20일 릴레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도내 450여 개 학교에서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하면서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해 사기 피해를 유발한 폭력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국내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20일 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원 시장은 경제도시 원주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안을 원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춘천시 후평동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20일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중화 대책위원회는 후평동에서 동면을 잇는 고압 송전선로 전 구간을 지중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20일 권역별 릴레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450여 개 학교에서 1,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점심 준비로 한창 분주해야 할 급식 조리실이 깜깜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야 할 조리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20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급식 종사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겁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30분쯤. 평소대로라면 아이들이 한참 급식을 먹고 있을 시간인데요. 학비연대의 총파업으로 대체 급식을 실시하면서 급식실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도내 교육공무직 1,6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학비연대는 국회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해결과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급식실의 열악한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요. 급식실 노동자들은 한 1년 12달 중에 9달 반밖에 임금이 나오지 않는 방학 중 비근무자입니다. 방중 생계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 영향으로 급식 운영에 차질을 빚은 학교는 대체식이나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했습니다. 강원도 내 660개 학교 중 대체식을 진행한 학교는 404곳, 급식을 시행하지 않은 곳은 15곳입니다. 점심을 먹는데 좀 지장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식을 준비했고 또 아이들이 도시락을 많이 싸왔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 보지만 어쨌든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봄 전담사들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늘봄교실 운영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15개 학교가 이날 늘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일부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비연대는 다음 달 5일까지 권역별로 릴레이 파업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21일에는 학비노조가 총파업하면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일부 차질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해 사기 피해를 유발한 폭력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한 대가로 건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아 10억 원가량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급한 스마트폰과 대포 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돼 피해자 63명이 37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대부분 지역 내 선후배거나 지인 관계인 20에서 30대 청년들로 조직 내 이탈을 막고자 협박 등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20일 시의회에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펼쳤습니다. 원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도시 원주를 위한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조 7,412억 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원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AI 융합 교육 허브 조성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실무형 융합형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내년도 원주시의 예산안에는 이 밖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꿈 이름 바우처 지원금 81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춘천시 후평동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결의대회가 20일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중화 대책위원회는 후평동에서 동면으로 이어지는 고압 송전선로 전 구간을 지중화하고 변전소를 후평동에서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후평동 주민들은 고압 송전선로의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고압 송전선과 송전탑으로 인해 지역의 발전마저 가로막히고 결의대회에는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 시의원, 주민 등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전국에서 어린이 유괴 시도 신고가 잇따르면서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현장 확인에 나섰는데요. 실제 통학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한꺼번에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행정안전부가 하교 집중 시간대에 맞춰 통학로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대책을 발표한 뒤 이어진 후속 조치입니다. 현장에서 캠페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어린이들이 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이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윤 장관은 교문 앞 아이들 보행 동선을 살피고 위급 상황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의 운영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이른바 워킹 스쿨버스, 학생들과 함께 하굣길을 걸으며 교통사고나 범죄 위험 요소가 없는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이상한 아저씨들이나 누가 어른들이 다가와서 나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최근 3년간 모르는 사람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은 연간 150에서 190건 수준. 피해 아동의 75%는 초등학생 이하 저연령 아동으로 대부분 사건이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하교 시간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대책을 통해 아동 관련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최우선 순위로 경찰과 형사, 기동 순찰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 통학로 취약 요소를 전수조사해 CCTV와 비상벨을 확충하고 아동 안전지킴이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도 도입합니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반복적인 안전교육과 즉각적인 신고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런 이제 낯선 사람들의 만남에 대해서도 주의를 계속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이 아주 작게나마 있어도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게 계속 교육. 보이는 순찰과 시설 보안만으로는 불안을 완전히 거두기 어려운 상황.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 제도 정비와 안전 예산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사람이 줄고 수도권으로 돈이 쏠리면서 지방은행들도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에 국회에서는 대응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내 첫 지방은행이었던 대구은행. 지난해 전국 범위의 시중은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방 소멸과 지역 경기 침체 위기에서 선택한 자구책이었던 셈입니다. 사업기반이 약화가 되니까 당연히 자국이 유출될 수밖에 없고 이제 저성장이 고쳐가 되는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된다. 지방은행의 이탈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역에 자금을 공급하고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과 여러 가지 그 여신 측면에서는 어떤 접점이 있기 때문에 소위 관계형 금융,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은행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의 체질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책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위탁형 금융 또는 아까 관계형 금융, 릴레이션십 뱅킹 이쪽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 기반은행이 자체적인 노력을 좀 강화하면서도 정부의 지역 금융 활성화 이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성이 있는.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도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국회나 정부 그리고 지자체와 우리 전체 금융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지금 지방은행들, 위기의 지방은행들은 또 어떻게 역할을 다시 재정립해서 위상을 찾고 지역 경제의 자금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무엇보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금융 수요 주체인 지방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기존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꾸는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제429회 국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 지식재산소위원회를 열고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 소위 의결로 폐광지역에서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명칭 변경이 사실상 법제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광부의 날을 제정하는 개정 법률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현행 폐광지역을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주시의회 광문군 부의장이 20일 5분 발언을 통해 원주시에 잔존하는 군 유휴부지에 대한 무상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광문군 부의장은 지난 80년간 국가안보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오면서 많은 제약과 불편을 감내해온 만큼 희생적 노력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유휴부지는 단순한 미사용 구기지가 아니라 활용 여부에 따라 주거, 복지, 문화, 산업 인프라 확충,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행정 편의를 이유로 이 땅을 계속 비워놓는 것은 원주의 성장 기회를 놓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시 차원의 군 유휴부지 전담 TF 구성과 군 유휴부지의 활용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원주시 의회가 20일 제261회 2차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원용대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이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내년도 원주시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